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육동환 춘천시장이 중국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 포럼 개막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리더들이 모여 미래 산업을 논의하는 자리로 다롄 우호 도시 중에는 춘천시가 단독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육 시장은 특별 초청 세션에 발표자로 나서 정밀 의료와 의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춘천형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김중남 강릉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주요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강릉 대전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릉 대전환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주요 업무 보고회를 열고 주요 공약과 현안 사업, 조직 운영 방향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건립 등 대규모 현안에 대해 시민 권익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시민 중심의 실무 현장주의를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재설계하고 행정 혁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김중남 당선인은 복지와 문화, 관광,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취임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군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승준 정선 군수는 KTX 평창 정선선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강원랜드 규제 완화 및 글로벌 복합 리조트 육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협력을 건의했습니다. 정선군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농어촌 곳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진도의 한 전복 작업장. 경찰관들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교통안전수칙을 설명합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예방 활동에 나선 겁니다. 진도의 경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무면허 음주운전 관련 신고는 10건가량 집계됐습니다. 저희 진도경찰서는 외국인 운전면허 관련해서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운전면허 방조 행위에 관해서 업주분들에게 찾아가서 교통안전 활동을 하면서 방조에 대한 법적 근거 그리고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동이 잦은 만큼 교통사고 위험도 큰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무면허 교통사고는 88건, 음주 교통사고는 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무면허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던 태국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이 해남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40대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사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외국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물론 또 저희들도 바라는 점은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여기서 면허증을 딸 수 있게 해가지고 외국인이라도 무면허나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하는 등 운전을 방조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고용하실 때 그분들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고요. 외국인들의 음주 무면허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 외국인들을 고용한 주민들도 음주 무면허 혐의에 대한 방조 혐의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규 준수와 사업주의 책임 있는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강릉시가 한국관광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강원도 내 1위에 올랐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이 전국 2만 9천여 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의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강릉시는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주와 제주 서귀포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서울과 부산 등 광역시를 포함한 종합순위에서도 전국 9위에 오르며 관광도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관광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 9기 속초시정 1호 공약인 전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초시 의회는 24일 임시회를 열어 당초보다 173억 원 늘어난 5,942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이명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이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다음 달 20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전액 속초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김왕규 양구군수 당선인이 양구군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8호호 꽃섬 하늘다리와 백꽃물 놀이터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경제성과 타당성을 확인했습니다. 당선인은 해당 사업들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사업 방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이 민선국이 출범을 앞두고 읍면 순회 설명회를 열립니다. 인제군은 민선국이 군정 비전과 주요 정책 방안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각 읍면 사무소에서 열립니다. 민선국이 강원도정이 다음 달 출항을 앞두고 출범 준비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4년간 도정 방향을 담은 구호를 확정하고 공약 점검에도 착수했는데요.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AI 데이터 센터 유치 결과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민선국이 우상호 강원도정의 도정구호와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새 도정구호는 강원을 특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열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도정의 3대 비전이 될 방침은 청정강원, 청년강원, 평화강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강원도의 청정 자원을 활용해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돌아오는 강원을 만들겠다던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특별한 변화를 원하는 어떤 도민들의 바람, 그리고 또 이 도정의 미래 청사진을 이 구호와 방침에 담았습니다. 공약 실현을 위한 인수위의 점검 작업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점검 대상은 60여 개 공약으로 최종 공약은 새 도정 출범 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AI 데이터 센터 관련 발표는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지만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과 투자 조건 조율 등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당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받아 공급해줄 변전소도 부족해 물리적으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기업의 투자 의사는 변함이 없지만 조건을 맞춰주지 못하면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 변전소를 짓는 시점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당길 거냐, 혹은
우당선인은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리고 유치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과거 최전방 지역인 인제군에 배치를 받은 군 장병들에게 전해 내려오던 말입니다. 그만큼 멀고 외진 곳에서 군 생활을 한다는 넋두리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인제군이 실제 지명인 신남리를 활용해 인제 신남이라는 유쾌한 마케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에서 인제로 이어지는 44번 국도입니다. 인제군 진입 구간에 들어서자 운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인제군 남면 신남리로 향하는 표지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제는 신난다는 뜻의 유행 콘텐츠로 떠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제군도 이에 발맞춰 국도변에 인제 신남 멘트를 담은 홍보 현수막을 내걸며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제군은 군장병과 면회객들 사이에서 멀고 험한 전방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지역 지명을 딴 넋두리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교통이 안 좋으니까 왔다가 갔다가 하는 데가 2, 3일씩만 걸렸어. 그래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라. 그러니까 매년에 한 번씩 올라오면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 뜻이에요. 인제군은 과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지명을 활용한 이색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인제 신남이라는 언어 유희를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로 내세운 겁니다. 이곳은 소양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관광 쉼터인데요. 이곳에도 독특한 인증샷을 남길 수 있도록 개성 넘치는 포토존이 마련됐습니다. 인제 신남이 적힌 티셔츠와 키링, 컵받침 등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홍보물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명이 가진 유쾌한 매력에 인터넷 밈이 더해지면서 해당 굿즈들은 벌써부터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지명 자체가 그것을 이제 이쁘잖아요, 그 이름이.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사실은 목표가 있는 겁니다. 멀고 외진 곳이라는 과거의 인식을 넘어 이제 인제는 신나는 곳으로 기억되기 위한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정선군이 전국 최초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정책을 지역 창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실험에 나섰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들에게 지급된 소득이 지역 안에서 소비되도록 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이를 통해 일자리와 인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정선에서는 기본소득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첫 사례가 등장하면서 지역 경제 선순환 모델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도내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정선군. 사업 시행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며 1,700명 넘는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정책 추진만으로도 이례적인 인구 반등 효과를 보인 겁니다. 여기에 주민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15만 원은 지역 화폐 형태로 사용되며 지역 상권의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금 도와줘가지고 아무데나 막 쓰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맞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가로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한 장치예요. 네. 예. 불편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가게를 쓰게 하고 네. 동네에 써야 압력이 생겨서 새로운 가게가 생기고 네. 그래야 사람이 들어오고. 사용 지역이 거주지 인근으로 제한돼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멸 위험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으로 형성된 소비 기반이 이번에는 창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선군 북평면에 문을 연 기본소득 창업 1호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당으로 주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끌어들이는 지역 거점 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 사업의 첫 결실로 상대적으로 소비 기반이 부족한 면 지역에 새로운 소비처를 만들기 위해 창업 초기 자금 2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15만 원을 이쪽에서 이제 면 단위에는 면 단위에서만 쓸 수 있는 이런 또 정책도 참 좋은 것 같고 또 고춧가루나 마늘, 파 이런 거 농사를 주변에서 많이 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정선군은 이번 창업이 단순한 식당 운영을 넘어 관광객 유입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농가 판로 확보,
주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면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 신규 창업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어떤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평소에 조금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 쉽게 창업에 또 도전을 하고 그다음에 훨씬 더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정선구는 올해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모두 16개 사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식점뿐 아니라 장보기 대행, 가전수리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업종이 읍면 지역 곳곳에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정책을 개발을 해서 기본소득의 효과가 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에서 기본 사회로 가는 그러한 빠른 정착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소비를 넘어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면서 정선군이 지역 소멸 위기 해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제23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강릉 사천진항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소형 요트 종목인 1인승 딩기와 윈드서핑 등 5개 종목의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 2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거릅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체험과 이벤트를 통해 구명조끼 500보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또 대회 기간 해양안전 가상현실 체험과 수상 수정레저 안전장비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오는 7월 23일까지 2016 원주 만두축제 AI 영상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원주 만두축제를 홍보하는 영상 콘텐츠면 모두 출품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은 쇼폼과 광고 영상 두 부문으로 진행되며 총 상금은 150만 원입니다. 수상작은 향후 원주 만두축제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영월구는 지난 23일 진행한 영월형 반값여행 3차 사전 신청이 접수 시작 16분 만에 1000명 모집이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월형 반값여행은 숙박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의 50%,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역 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1, 2차 신청에는 누적 2,600여 건, 6,100여 명이 접수했습니다. 영월구는 이 가운데 환급을 신청한 1,200여 건에 대해 모두 2억 6,2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환급해 지역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인재농협과 함께 이동법률 상담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법률 상담센터는 평소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 지역 농업인과 조합원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협은 2011년부터 매년 이동법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하던 이 미용비 사업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목욕업소 이용도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지원금은 연간 12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지급 방식은 매월 만 원에서 반기별 6만 원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평창군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만 70세에서 74세 어르신에 대해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한 후 오는 9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